자, 개화 정책이 추진이 되려면 일단 뭐부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무작정 개화, 뭐 정책을 실현한다, 막 이렇게 이게 아니죠. 개화를 실현해 나갈 센터가 있어야 돼요. 그쵸? 자, 그 기구로 설치가 된 게 바로 통리기무아문이에요. 통리기무아문. 자, 이 통리기무아문이 설치가 되고 그 아래 12사가 설치가 돼서 실질적인 내용들을 실천해 나갑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화를 하려면 다른 나라를 보고 배워야겠죠. 그게 바로 시찰단이에요. 자, 시찰단으로 갔던 것들 정리해보면 조사시찰단, 신사유람단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일본에 보내게 되고요. 영선사, 특히 무기 같은 거를 이제 근대적인 그런 무기 기술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보냈던 게 청나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개화 정책으로 인해서 딱 등장하게 된 게 바로 군대 개혁입니다. 가장 시급한 개혁이었죠.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 군대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구식 군대는 어떻게 될까? 구식 군대는 5군형에서 2군형으로 축소가 되면서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아직까지 중에서 이런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정척사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위정척사파가 뭐죠? 바른 것은 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바른 것은 위, 지키고 사악한 것은 배척하는 운동이에요. 자, 이 위정척사 운동은요, 시기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할까 봐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1860년대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 가장 큰 이슈가 뭐였죠? 바로 이양선이 좀 다르게 생긴 배들이 와서 상업 좀 하자고 하는 거였어요. 이거 뭐라고 했죠? 통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위정척사 운동이 1860년대는 뭐에 대해서 반대한다? 통상에 반대합니다. 자, 통상, 상업적으로 통하는 거에 반대를 하면서 주장한 내용이 바로 척화주전론이에요. 화친, 그러니까 통상을 맺고 화친을 주장하는 것을 배척하고 주전, 싸우자라고 하는 거죠. 척화주전론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항로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이항로의 문화에서 다른 위정척사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870년에는 이 내용이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자, 1870년대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통상이 아니라 여러분 뭐였어요? 개항이죠. 항구를 여는 거였어요. 개항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장은 일본과 개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왜 일본과 서양은 일체, 하나다, 똑같은 오랑캐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반대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최익현이 있습니다. 마지막 1880년대는요. 전반적인 개화 정책이 실현이 될 때였어요. 통리기무아문 설치가 되고 수신사 뭐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때니까 이때는 뭐에 대해서 반대해요? 개화 그 자체를 반대를 하는 거죠. 여기서 주장을 했던 내용보다는 특징을 한번 적어보겠는데요. 영남지방에 10,000명이 넘는 선비들이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황의 손자였던 이만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유생들이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우리나라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된다, 외세에 열어주면 안 된다 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이들의 80년대 이후부터는요, 이제 개화는 이미 진행이 됐어요. 1890년대부터는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는 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890년대부터는 의병항쟁에 끼어들게 되는 게 바로 위정척사파의 움직임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원래 있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그 전의 상황, 우리가 어디까지 봤죠? 개화 정책으로 별기군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바로 별기군의 모습이에요. 신식 군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구식 군대는
불만이 높아지게 됩니다. 당연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서 10년이 넘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그 신입사원은 유니폼도 굉장히 멋지고 월급도 훨씬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자,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 그래도 참으면서 일을 했는데 한 1년이 넘게 돈을 못 받다가 월급을 딱 받았는데 그 월급에 진짜 돈이 반 들어있고 위조 지폐가 반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게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99대 불만에 그러면 군인들만 참여했느냐?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뭐를 봤죠? 이미 곡물이 너무 많이 유출이 되면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높아진 물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도시 빈민층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들이 같이 합세하게 됩니다. 자, 전개 내용 한번 보면요. 당연히 별기군을 습격을 할 거고요. 별기군에 일본군 장교들이 있었어요. 그 일본군 장교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일본 공사관 습격을 하게 되고요. 이들은 누구를 원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개화 때문이다. 자, 나라를 열고 개화 정책을 시행하는 게 잘못이 됐다면 자, 그 전에 나라를 막고 우리 삶을 보호해줬던 그분을 모셔오자 라고 하게 되면서 누가 재집권을 하게 될까요?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재집권을 하게 되고요. 흥선대원군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며느리 있죠. 명성황후의 국장을 치르게 됩니다. 실제로 죽은 건 아니지만 뭐 백성들이 원하고 흥선대원군 자체도 이 명성황후의 정치적인 생명을 끊어놓고 싶었던 거죠. 자, 국장을 치르게 되니까 이 피신을 갔던 명성황후는 굉장히 초조해지게 돼요. 제가 죽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죽은 게 되었으니까. 그러면서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굉장히 잘못한 거긴 하죠. 그러면서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청군이 개입하게 되고 다시 민씨 정권이 재집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 청나라 군대가 개입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내부에서 뭐가 커진다? 청나라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맺어지게 된 이 조약이 조선과 청나라의 상민 간의 수륙, 육지길, 바닷길에서의 무역을 하는 장정인데요. 당연히 청나라에 유리하게 이게 맺어졌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조약. 자, 여기에서 무슨 내용이 들어가게 되냐면 자, 일본 강화도 조약까지도 여러분 일본 사람들 어디에 있었어야 됐어요? 개항장과 그 심리였죠.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내용이 들어가게 되냐면 청나라 상인들은 어디 갈 수 있다? 내륙에 갈 수 있다. 내륙 진출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당연히 이 개항장뿐만 아니라 내륙까지 갈 수 있게 되면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가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일본에 대한 적대 감정으로 일본만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악한 조약이었던 거예요. 자, 조선과 일본 사이에도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왜요? 일본의 장교 막 공격하고 일본 공사관 습격을 했잖아요. 일본으로선 좋은 이제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맺어지게 되는 게 제물포 조약이고요. 자, 여기에서는 일본에게 배상금을 물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우리 공사관 습격했으니까 우리 일본 공사관에 우리 쪽에 경비병들을 붙이겠다.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을 이제 군대라고 할게요. 공사관, 군대 주둔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다른 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로 인해서 일어난 변화가 뭐라고 했죠?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게 개화파의 분화였고요.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가 된다? 친청파와 반청파로 구분이 되고 이 친청파가 무슨 파? 온건개화파로, 반청파가 급진개화파로 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친청파가 실세였죠. 청나라의 그 영향을 받은. 자, 반청